네, 아침부터 비가 꽤 오네요. 아침에는 좀 많이 왔는데 비가 그쳐가는 것 같아요. 비가 오길래 수수료가 좀 좋겠구나 싶은 생각으로 일을 좀 시작을 했는데 기대가 크면 그렇게 실망도 큰 법인 것 같아요. 오후 돼봐야 알겠지만 현재는 그렇게 수수료가 좋다는 생각을 못 하겠어요. 근데 미션은 뿌리네요. 쿠팡이 2시간에 5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션을 뿌리는데 미션은 성공을 했습니다. 이미 성공을 했고 수수료가 오후 돼서 계속 올라갈지 아니 이게 비가 뭐 그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열심히 일을 또 해야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장이니까. 비가 오는데 평소보다 콜이 안 들어오네요. 지금 뒷콜이 전혀 붙질 않고 있어요. 좀 전에 간 콜이 마지막으로 콜이 안 붙어서 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제가 생각한 거랑은 좀 반대로 흐르고 있네요. 일하기는 좀 힘들어도 수수료가 올라가고 콜이 많아져서 일할 맛이 나게 좀 했었는데 오늘 상황은 좀 그런 상황이 아니네요. 평소에는 정말 콜이 한번 이제 콜을 주기 시작을 하면 계속 콜을 붙여주다가 한 1시쯤 그때 다시 뭐 물갈이를 하듯이 잠깐 콜을 죽였다가 다시 콜을 주면 장거리여도 계속 쳐서 연결해서 콜을 줬는데 오늘은 콜이 전혀 안 들어오고 있어요. 뭐 여기 인근에 있는 콜들을 다 처리하고 계신 건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장거리 위주로 뛰었고 지금은 아예 들어오질 않네요. 장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큰 장거리를 주려고 이렇게 콜 대기를 오래 시키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상황이 별로 안 좋네요. 비는 이미 다 젖었습니다. 또 비가 다시 이 부슬부슬 오는 비인데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지역으로 또 쭉 넘어가면 거기 좀 안 왔다가 또 다시 이쪽으로 오면 또 오는 지역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비가 쭉 내리는 게 아니라 유난히 또 많이 오는 구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네, 어제는 비 오고 바람 불고 이게 계속 연속이었었죠. 비가 오다 그치고 밤에는 계속 바람이 좀 많이 불었어요. 수수료가 뭐 이렇게 기본 단가는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쿠팡이 계속 미션을 줘가지고 그 미션 그거 성공하냐고 어제는 좀 늦게까지 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평소보다는 수입이 좀 괜찮았어요. 몸에 좀 젖고 좀 눅눅해서 그랬지 뭐 수수료는 좀 괜찮았었고 차라리 저 입장에서는 차라리 수수료를 올려서 콜 단가를 좀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쿠팡이 그렇게는 안 주고 꼭 미션을 성공해야 그거에 대한 금액을 조금씩 올려주기 때문에 그걸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계속 좀 더 오래 했고 근데 오늘은 날씨가 좀 맑아요. 해도 떴고 그래서 어제 좀 눅눅한 기분이랑 이 오토바이 그리고 옷들을 좀 날릴 수가 있죠. 우이가 많이 젖어 있어서 오늘 좀 말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람이 좀 불어줘서 선선하다는 느낌. 약간 가을 날씨. 비 오고 난 후에 그 여름바람은 바람도 히터 틀어놓은 것처럼 후덥지근한데 오늘은 좀 상쾌해요. 바람이 선선하게 비가 온 후라서 그런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오늘 일하기는 정말 좋네요. 날씨가 좋아요. 그리고 콜도 지금 뭐 뒤에 계속 붙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콜 단가는 항상 말했지만 좋은 단가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뭐 계속 주니까 하고 있죠. 오늘도 좀 상쾌한 마음으로 일을 시작을 했고 오늘도 하루 안전하게 배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차 사이를 가는 게 어떨 때 위험할 때도 있는데 조심해야죠. 무조건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고 제가 또 오늘 아침부터 실수를 했네요. 제가 아파트 동 라인은 맞는데 6층인데 8층에다 갖다 놓고는 바람에 고객님이 오배송을 했으면 다시 갖다 달라고 하는데 너무 멀리 오는 바람에 다시 전화 드려서 바로 그러니까 2층만 올라갔다 내려오면 되니까 그렇게 부탁을 좀 해달라고 말은 해놨는데 고객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대부분 그냥 다시 배달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제가 그 마라탕 값을 내야 되니까 손해를 보는데 글쎄 어떻게 될려나 모르겠는데 좀 기다려 봐야겠네요. 씁쓸하네. 마라탕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마라탕은 홀 있는 마라탕 그런 가게는 괜찮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홀 있는 데는 그 마라탕 재료들이 쇼케이스에 이렇게 쫙 있으면서 제가 덜어가지고 그램수를 잰 다음에 이렇게 탕을 끓여서 주는 거라서 신선도나 이런 것들이 보여요, 눈에. 그리고 매장도 좀 깔끔하고. 근데 배달 전문 마라탕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홀이 없고 어디 지하에서 이렇게 마라탕을 끓여서 배달시키는 그런 가게가
있는데 저희 개인 생각으로는 전문적으로 마라탕 그 배달로만 하는 데서는 웬만하면 마라탕을 안 시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그런 콜이 들어오는 곳은 제가 그냥 취소해 버리거든요.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 별로 위생적이지가 않아요. 그 주방도 마찬가지고 주방이 되게 협소한 곳에서 마라탕을 끓여요. 그래 마라탕 재료들이 거기처럼 쇼케이스에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일반 냉장고에 막혀 있는데 그게 뭐 신선한지 안 신선한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단 그 주방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비위생적인 곳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라탕을 좀 시켜서 드실 것 같으면 마라탕 그 홀도 있고 한 곳에서 배달도 하는 그런 곳에서 시켜 드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그러나 저러나 그 마라탕을 그냥 그 고객분이 올라가서 내려오셨으면 좋겠네요. 아, 마라탕 값도 비싼데 왜 그런 실수를 했지? 그분들이 요번에 잘 갖다 드셨으면 좋겠네요. 주님이요, 그분께서 갖다 드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오전 중이어서 이런 게 딱 걸리면 하루 종일 그냥 기분이 다운돼요. 맥이 빠져요. 적어도 2만원은 좀 넘을 것 같단 말이죠. 2만원이면 6콜 타야 돼. 6콜. 어쨌든 어떻게 될는지 지켜봐야겠어요. 기분이 진짜 기분이 좋습니다. 좀 전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그 고객분께서 2층 더 올라가서 그걸 직접 찾아오셨다고, 저한테 차감되는 금액 없다고 전화를 받았더니 기분이 진짜 그거 엄청 이게 신경 쓰이거든요. 뭐 깎이는 것도 물론이고, 그러니까 일단 기분 자체가 상해버리는데 그게 그렇게 좋게 오니까 제가 거의 이렇게 직접 찾아가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냥 다시 배달해달라고 그렇게 하셨지 직접까지는 않으셨거든요. 일단 고객센터에서 전화할 때 오배달을 했으면 다시 배달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래도 이분은 좋으실 것 같다 생각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 음식을 시키신 분 고객분이 진짜 천사 같네요. 이렇게 또 2만원 넘는 금액에 이렇게 행복해지네요. 아무튼 오늘 주님이 아까 주님께 부탁을 드렸더니 들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전에 일할 때는 쉬는 날 바이크 타고 외곽으로 나가서 드라이브도 하고 라이딩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이러면서 들어오면 힐링이 됐는데, 뭐 지금은 하는 일이 오토바이를 타는 거니까 쉬는 날 오토바이 타고 어디 나가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고요. 저는 이제 쉬는 날이면 한 이틀 정도를 그냥 연속해서 평일날 차에다가 MTB 자전거를 싣고 가는 거예요. 그냥 혼자 잘 수 있는 캠프 하나 싣고 가는 거죠. 연인산이든 어디 산으로 가서 텐트를 쳐놓고 산악자전거를 타고 정상을 정복한 후에 내려와서 시원한 계곡에 비누 없이 그냥 씻는 거죠. 비누로 씻으면 환경오염 되니까 차가운 물에 샤워 한번 촥 하고, 그래서 이제 쳐놓은 텐트 앞에서 준비해간 음식들, 갈비살 구워 먹으면서 소주도 한잔 하고 그러면서 즐기고 싶어요. 저는 산악 자전거를 전문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산악 오토바이를 한번 배워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계속 오토바이 타니까 오토바이로 배우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산악 자전거를 해서 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모터로 돼 있는 자전거가 있는데 엄청 비싸 보이기는 하던데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거 한번 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저는 원래 캠핑을 또 좋아했고, 캠핑은 혼자 하는 캠핑, 지금은 캠핑장 가면 정형화돼 있고 그런 사이트에다가 텐트를 치는데 거기 가보면 뭐 캠핑 박람회 이런 것처럼 막 장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많고 거의 뭐 집을 한 채 갖고 오는 그런 수준인데, 좀 그런 캠핑은 그렇게 안 좋아하고 스몰 캠핑, 혼자 하는 캠핑, 그냥 텐트도 치기 편하고 그냥 누우면 딱 혼자 눕고 그 정도 사이즈로 그냥 이렇게 백패킹 같은 그런 걸 좋아하죠. 어딜 가다가 그냥 오지나 정형화되지 않은, 내가 만들어서 사이트를 구축해 놓고 거기다 텐트를 치고 거기서 뭔가를 해결을 하고 그런 걸 좋아하죠. 뭐 불멍도 캠핑장 가면 뭐 이렇게 장작을 사가지고 와서 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화로대만 가져가면 장작을 사질 않죠. 솔캠을 할 때는 그 주변에 마른 가지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뭐 밤새도록 불 뗄 게 아니기 때문에 한겨울에나 밤새도록 불 떼고 있는 거지, 뭐 가을이라든가 뭐 이런 그 시간대만 떼면 돼요.
그래서 충분히 그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 말라있는 나뭇가지를 긁어와서 이렇게 집혀서 떼면서 보내려면 얼마든지 보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무들도 산에서 자연적인 나무라서 그렇게 유독한 가스라든가 연기가 나오지 않고, 그리고 그 타는 타닥타닥 하는 소리, 뭐 물론 장작에서도 나는데 그 내가 구해서 떼는 그 장작 소리, 랜턴 하나에 그리고 장작이 떼지는 그 불빛, 유일하게 그 칠흑 같은 암흑에 그 혼자만 딱 있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막한 곳에 저만 딱 있는 그런 느낌이 정말 좋아요. 저는 좋아하고, 그렇게 가면 멧돼지가 있겠죠. 멧돼지가 무서워서 그런 거지 진짜 그 느낌이 정말 좋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MTB 타고 또 솔캠 하는 거. 그러면 그 MTB 자전거를 사야 되는데 제가 딱 봐도 1000만원이 넘어 보이더라고요. 눈만 높아가지고. 근데 지금 그걸 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아무리 중고로 사도 몇백만원 이상 들 텐데 해야 되나? 20시간씩 해가지고 돈을 좀 모아서 사야 되나?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크면 같이 할 수 있을 때 해보는 것도 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MTB는 그렇다 쳐도 적막한 곳, 정형화되지 않은 그냥 내가 만들어 놓은 사이트에 텐트를 쳐서 그곳에서 지내는 그런 재미? 이런 걸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데, 뭐 우리 아이들이 저와 같은 성향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펜션만 놀러 가고 캠핑장을 가도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데만 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약간 불편함에서 찾는 새로움, 삶의 지혜를 또 느낄 수도 있고요. 하여튼 가서 해보면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재미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한번 느껴보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우리 아이들도 저랑 오지 캠핑을 하게 되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비슷한 사이트에 가서 텐트를 치고 뭘 해서 놀면 노는 방식이 맨날 같아요. 그러면 그 캠핑이 재미있긴 한데 질리죠. 지루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걸 하게 돼요. 빔을 사서 영화를 보고, 그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느끼는 캠핑은 캠핑장 가서 영화를 보는 그런 재미는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갔던 곳에서 내가 사이트를 만들면 그 상황마다 달라요. 뭐가 항상 새롭죠. 내가 만드는 것 자체가 타프를 하나 치더라도 그렇게 맨날 똑같이 안 치게 돼요. 그 지형에 맞고 거기 나뭇가지나 이런 것들에 맞춰서 새롭게 하는 그런 재미들이 쏙쏙 생겨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재미가 좋은 거죠. 내가 뭔가를 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여기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잘 쳐져,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 내니까 그런 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지 캠핑을 좋아하는 거죠. 제 입장에서. 일단 아이 엄마는 오지에 가면 아마 그 씻질 못해서 냇가에서 씻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좀 힘들어 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은 좀 아빠의 성향으로 맞출 수 있게 좀 더 크면 데리고 가야 되는데, 뭐 요즘 애들이 더 바빠요. 할 게 너무, 엄마가 시키는 게 너무 많아서 할 게 진짜 아빠보다 더 바쁜 것 같아요. 아빠는 한 가지 일로 이렇게 그냥 늦게까지 일하지만 아이들은 진짜 여러 개를 하면서 바쁘거든요. 그래도 그런 짬들을 내서 아빠랑 한번 나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뭐 이러다 제가 어디 나는 자연인이다 뭐 여기 나오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 정도로는 아니지만 근데 정말 그 솔캠, 오지 솔캠을 한번 추천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 있어요. 정말로 그때마다 달라요. 그때마다 느낌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재미있으실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성향을 갖게 된 거는 어렸을 때 그런 환경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산골에 살다 보니까 뭐 산골에 친구들이 있죠. 근데 이 도시처럼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집이 엄청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친구들을 만나려고 하면 한참을 산길을 걸어가든가 뭐 해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집에서는 항상 놀 수 있는 게 저희 집밖에 없는 거죠. 부모님들은 또 바쁘시니까 그 산골에서 또 뭔가를 해야 되고 하시니까 항상 노는 게 혼자 노는 거예요. 그럼 뭐 집 주변에 있는 게 맨 자연이지 뭐.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숲도 있고 이런 흙도 있고, 놀다 보면 맨날 혼자서 흙으로 뭘 만들고 집도 져보고 뭐 불도 피워보고. 지금 여기 도시에서 아마 불 피웠다가는 난리 나죠. 신고하고 소방차
오고 난리 날 텐데, 저 어렸을 때는 뭐 집 앞에서 불을 피든지 뭐 말든지 누가 얘기하는 사람이 없죠. 가끔 부모님께서 산에 불 난다, 조심해야 된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지금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돌도 쌓아서 만들어 보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놀잇감을 혼자 찾아버릇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흙밭에서 내가 놀거리가 뭐 있겠어요. 그냥 신발 벗어서 그게 차가 되기도 하고, 돌을 쌓아서 집도 만들어 보고, 그렇게 놀았던 것들이 크면서도 여럿이서 모여서 노는 재미보다 혼자 노는 그런 재미들을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학교를 가더라도 학교에서 수업하거나 하고 나서 나면은 집에 와야 돼요. 까지 오는 거리도 한참 되고 하니까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 집이 멀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좀 놀다가 집으로 다 가야 돼요. 그러지 않았다가는 호랑이한테 잡혀갈 수 있어.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성향이 약간 혼자 지내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을 보면 다 성향들이 비슷해요. 내성적이거나 아니면 이게 혼자 있는 걸 좋아하거나 이런 성 아닌 아이들도 있는데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놀면 막 이렇게 여럿이서 뭘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제 친구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맨날 그래, 그네도 만들고 뭐 옛날 생각하니까 진짜 위험한 놀이도 많이 했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위험하게 느껴지는 거지. 그때 놀 때는 정말 그게 놀잇감이라고 생각했는데, 와, 엄청 위험한 짓을 많이 한 거네요. 칡을 알라는지 모르겠지만 칡을 잘라서 그걸로 로프처럼 바위를 타고 내려오기도 하고, 그걸로 그네를 만들어서 타기도 하고, 그거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끊어지질 않았으니까 다행이지, 끊어졌으면 진짜 아이고 지금 생각하면 아찔한데, 그때는 재밌었으니까, 그게 어렸을 때 재밌어서 한 건지 놀 게 없어서 그렇게 한 건지 아무튼 그래요. 제 성향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전 어렸을 때 그 시내에 사는 친척 애들이 너무 부러웠었어요. 오락실도 있고 장난감도 많고 놀 때도 많고, 그래봐야 읍내지만 그 도시에 사는 애들이 그렇게 부러웠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맨날 우리도 시내로 이사를 좀 가자고 맨날 그랬었죠. 시내로 이사 가면 안 되냐고 막 그랬었는데, 결국에 저를 보내더라고요, 시내로. 초등학교 6학년 말쯤 돼서 이제 중학교 때문에, 그러면 공부가 뭐라고 친척 집으로 저를 보냈어요. 중학교 때 저는 유학파죠. 네. 도시로 나가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게 좋아서 나갔던 도시 생활인데, 전 솔직히 그때부터 계속 유학을 했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다 집에서 다닌 게 아니고 나와서 했으니까요. 저는 그때 시기가 엄청 외로웠어요. 친척 집에서 있는 게, 친척 집은 티를 안 내신다고는 하죠. 자기 자식들도 있고 한데 뭐 똑같이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남의 집밥을, 친척도 남이에요. 남의 집밥을 먹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눈칫밥, 저희 부모님이 그쪽에 뭐 아무것도 안 주고 저를 갖다 두는 건 아니에요. 저희 생활비며 거기서 먹을 수 있는 쌀이며 반찬이며 막 이런 것들을 엄청 해다 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진짜 차라리 제가 밖에 나와서 혼자 살면 모르겠는데, 친척 집에 얹혀서 학교를 다니니까 야, 이게 진짜 엄청 눈치가 보이고, 제가 할 말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왠지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친척인데도 불구하고 그 애들과 애들 사이에서도 갑과 을이 형성이 되고, 이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말 엄마한테 다시, 엄마 나 그냥 시골로 들어가면 안 되냐고, 아니면 따로 나와서 살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뭐 그때 당시에 저희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알다시피 뭐 제 의견을 존중해 주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니까, 안 된다고, 어려서 안 된다고, 그냥 있어야 된다고. 왜 거기서 때리냐? 때리긴 저를 왜 때려? 누가, 아무도 안 때리죠. 그런 거 아닌데 그냥 눈치가 보이는데, 어린 나이에. 하여튼 그래서 중학교 때는 집에 그래서 들어가기가 싫었어요. 그 친척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독서실에 거의 있다가 밤늦게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 천만다행인 거는 공부를 좀 잘했죠. 독서실에서 책만 보니까 공부 잘 했겠죠. 그 시골에서 뭐 그 읍내에서 뭐 공부 잘 해봐야 얼마나 잘 했겠어요. 선생님이 지금이야 학원에서 하는 거지만, 그때 당시 뭐 학원도 지금처럼 이렇게
열풍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여튼 그래서 독서실에서 책 보고 막 이러다 늦게 들어가고 집에 하니까 엄마는 엄청 좋아하죠. 얘는 집에 안 들어와. 맨날 독서실에서 공부만 해. 막 이러니까 집에서는 엄청 좋아하죠. 야, 우리 아들로 진짜 시내로 보내기 천만이다. 막 이러면서 좋아했는데 저는 솔직히 되게 외로웠어요. 그때가. 고등학교 때는 친척집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저 혼자 나와서 자취를 했는데 이거는 자취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혼자서 자취를 하면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게 힘들어요. 친구들이 자취방을 또 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친구들이 오는 걸 싫어해요. 저는 혼자 있는 게 좋으니까 성향이. 식빵에서 라면도 끓여 먹자 뭐 하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가 봐. 싫으면 싫다고 딱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싫은데 그렇다고 제가 찌질이는 아닌데 저도 좀 치기도 했는데 고등학교 때 그 의리 때문에 그래 하다 보면 집이 개판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라면 끓여 먹고 뭐 하고 했어도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저희는 그 아이들 그렇다고 엄청 많은 아이들이랑 그런 게 아니라 몇 명 친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랑 그렇게 라면도 끓여 먹고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나쁜 짓을 안 하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애들이랑 같이 공부하는 것보다 제가 혼자서 하는 공부를 더 재밌어 하고 좋아하니까 그런 게 불편한 거였지, 다른 사람들처럼 모여가지고 뻘짓하고 막 이런 건 아니었어요. 공부를 했고 그때 만든 의리가 다 어디 갔는지, 다 같은 대학을 못 가니까요. 대학 가고 뭐 군대 갔다 와서 사회생활하고 하다 보면 그때 의리는 언제 없어졌는지 없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때 라면 끓여 먹고 주먹질도 좀 하고 뻘짓도 하고 했던 친구들이라면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 지금은 더 잘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공부로 만난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방 공부 때문에 만난 사이는 결국에 공부를 위해서 멀어져요. 공부를 더 잘 하려고 다른 데로 가는 일도 있고, 시간이 이제 그렇게 우리 만나는 시간보다 자기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멀어지는 일도 있고, 공부 좀 하는 아이들끼리 만나면 그 안에서 어쨌든 다 1등은 아니에요. 5명을 만나고 있으면 거기 안에서 1, 2, 3, 4, 5등이 갈려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서 뭐 라면도 끓여 먹고 뭐 이야기도 하고 공부할 때 도움도 받고 하는 것 같은데 2등은 맨날 1등이 되고 싶은 거예요. 5등도 1등이 되고 싶은 거고 1등은 1등을 내주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친한 친구 사이긴 한데 라이벌 관계가 항상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땐 저 5명이 엄청 친한 사이인 것 같은데 그 5명 안에는 다른 게 있는 거죠. 저 밑에 있는 애가 나한테 뭘 도와달라 그러면 뭘 도와줘요. 뭐 문제 풀이를 하나 하더라도 이 공식을 모르겠는데 알려달라면 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5등인 애가 1등한테 너 잘하니까 이것 좀 알려줘 그러면 1등인 애가 5등한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3등 4등 하는 애들이 1등 하는 애가 싫은 거야. 저 왜 가르쳐 주고 있어. 그걸 왜 가르쳐 줘. 그냥 지가 알게 냅두지. 왜 잡힐까봐. 3등이 5등한테 잡힐까봐. 이런 그 알게 모르는 묘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공부로 만난 우정, 남자들끼리, 이성끼리는 모르겠어요. 계속 친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건 정답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부로 만난 때의 그 사이는 결국에 오래 못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잘못된 생각을 가진 걸 수도 있는데 제 경험상 그랬어요. 저는 공부 잘했던 애들은 다 회사나 월급쟁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싸움도 좀 하고 학교에 부모님도 오고 했던 애들은 대부분 다는 아니고 그래도 회사 생활하는 애들도 있고 그 와중에 공무원 된 애들도 있고, 근데 많은 아이들이 사업을 하더라고요. 자기 사업을 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늘도 평창동을 가네요. 정릉동 이쪽에서 뱅글뱅글 돌더니만 결국에 평창동으로 한걸 오늘도 평창동 좀 보고 와야겠습니다. 네, 평창동 배달 완료를 했는데 뒷콜이 역시 안 붙었네요. 빈통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평창동에 넘어와서 자꾸 이렇게 뒷콜 안 줄 거면 거리상 요금이라도 좀 적당히 해서 주든지 싼 가격에 보내놓고 갈 때 이렇게 꼭 빈통으로 넘어가게 해주면 속상하죠. 그래서 뒷콜을 줘도 이쪽에서 또 저쪽으로 가요. 홍제동이나 이쪽으로 가게 되니까 상계동으로 따지면 완전 끝자락으로 가는 거예요. 안 가게 그냥 콜 없이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는. 오후에 또 저녁 시간대 일로 넘어오려고 그러면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그냥 지금 넘어가 있는 게 낫죠. 뭐 이쪽에는 콜이 진짜 상당히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앱을 켜놓고 넘어가고 있는 중인데 안 들어오네요. 중랑경찰서 쪽으로만 오면 이 쿠팡이 둘이 조문리
갈매 못 보내가지고 안달이 난 것처럼 계속 콜을 주는데 계속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안 받았죠. 배달 전이니까. 그래서 배달 완료를 하자마자 주는데 불이에요 또. 그래서 취소를 해버리고요. 앱을 아예 꺼버렸습니다. 경기도 안 간다고 그렇게 그냥 거부를 하는데도 그렇게 주네요. 끈기 있다 끈기 있어. 근데 나도 안 가.